한국인들이 만들면 뭔가 특별하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오징어 게임이 글래디에이터를 만났다. 오징어 게임 팬들이라면 꼭 한국이 만든 이 TV쇼를 봐야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2의 오징어 게임 바람이 불고 있다. 대결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며 지금 해외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백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피지컬백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TV쇼 부분에서 글로벌 랭킹 1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 솔로지옥이 글로벌 시청 순위 5위까지 랭크된 적이 있지만 글로벌 랭킹 1위는 피지컬백이 처음입니다. 예전에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고요의 바다, 소년심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드라마가 글로벌 전체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능이 TV쇼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것은 오랫동안 최강자로 군림하는 미국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에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바구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글로벌 1위를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은 유럽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 드라마나 예능은 아시아권에서는 독보적 1위를 많이 하였지만 유럽권, 미주권에서 상위 순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기가 좀 있어도 글로벌 순위 중상위권에서 머물다 내려오곤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에서 1위를 통해 넷플릭스에 기대치를 올려놓은 이후에는 번번이 아쉬운 성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피지컬백이 또 한 번 사고를 제대로 쳤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아시아권보다 유럽권, 미주권에서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순위를 알 수 있는 픽스페트롤 사이트에 2월 9일까지 순위에서 현재 글로벌 1위에 오른 나라들이 총 40여 개국에 이릅니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중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25개국에서 1위에 랭크되어 있고 오세아니아에서 2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미주권에서 2개국, 중동 및 아시아권에서 9개국이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월 9일까지의 시청률을 보시면 기존 한국의 컨텐츠에서 발견하지 못하던 특이점들이 보이죠. 보통 한국 프로그램의 인기 시청률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에서만 상위권에 오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럽은 순위권에 잘 들지 못했고 미주에서는 순위권에는 있지만 대부분 중하위권에 랭크되었던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지컬백은 아시아권에서의 순위보다 오히려 유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권에서 이토록 열광하며 시청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시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면서 왜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 그런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백을 보니 첫 편을 보는 순간 저희 시선을 사로잡는 게 눈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6화까지 정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저토록 멋있을 수가 있구나, 마치 짐승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개싸움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징어 게임의 예능실 사판을 만들었구나 하며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스토리의 드라마 내용은 없지만 스토리가 없이도 눈을 떼지 못하게 직관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것 또한 자막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는 큰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별, 나이, 인종, 그리고 체급에 상관없이 피지컬이 아주 좋은 사람들 100명을 서로 누구와 게임하게 될지 모른 채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첫 순간부터 저는 저 프로그램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먼저 남녀 성별의 차이가 없이 훌륭한 피지컬을 보유한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 신선했고 제가 생각했던 피지컬 좋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져버린 것이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디빌더, 특수부대 출신, 트레이너, 레슬링, 씨름선수, 격투기 선수 등 누가 봐도 피지컬에 압도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체조선수나 치어리더, 다이빙 선수와 같이 일반적으로 덩치 큰 사람들과 달리 피지컬로 압도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섞여 있었던 게 의문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문점이 바로 첫 번째 몸풀기 퀘스트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매달리기였습니다. 그리고 버티지 못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 물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퀘스트는 생존 게임이 아닌 첫 번째 생존 퀘스트를 위한 오프닝 게임입니다. 누가 봐도 압도될 만한 피지컬의 소유자가 힘으로 하는 것이면 뭐든 잘할 것 같은데 팔로 매달려 있기라는 퀘스트를 보면서 피지컬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모든 운동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몸 좋고 덩치 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가떨어지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피지컬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 피지컬은 신체 능력, 운동 능력을 뜻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인간은 각자 다양한 방면으로 피지컬이 뛰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피지컬 좋다라고 하면 보통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근육 많고 골격이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힘이 더 셀 것 같고 강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서 피지컬이 강하다라는 인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 피지컬의 능력은 사람이 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고 강한 피지컬의 대결이 종목에 따라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TV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피지컬의 능력이 어떤 대결을 불러올까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첫 번째 퀘스트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퀘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들의 피지컬 능력, 남자들의 피지컬 능력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남자라고 피지컬 싸움에서 여자를 무조건 이길 수도 없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퀘스트의 승자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프로그램이 연출되면서 말 그대로 성별, 나이, 인종과 체급을 차별하지 않고 벌어지는 흥미로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볼 때도 승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이는 대로 영원한 승자가 될 수도 없고 눈에 뻔히 질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영원한 패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교훈의 말이 생각나니 누구나 관심을 가져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권이나 미주권 사람들도 그들을 열광케 했던 오징어 게임을 보듯 시작했다가 눈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화려한 피지컬과 진행되는 자신들의 인생사를 예능에서 볼 수 있구나 하며 아마 회차가 진행될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프로그램 진행이라 자막에 눈이 빠져라 자막과 화면을 같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한 사람에게 3억이란 현금이 주어지는 생존 서바이벌 퀘스트,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야 하기도 하지만 팀을 이루어 협력하고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야 하는 부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봐도 이 연출을 맡은 사람이 천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위해 만들어낸 세트장 역시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거대한 세트장은 아니어도 충분히 대단한 세트장임은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6화인데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기까지 피지컬백이 좀 더 인기를 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도 아름답고 재미도 있고 궁금할 수밖에 없도록 연출된 이 프로그램은 오징어 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또 다른 파생 프로그램들이 각국에서 일어나며 붐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이 피지컬백에 대한 평가와 반응들이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나오는 사람들의 화려한 면면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해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성별과 체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힘 대결을 펼치는 과정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시선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계마다 탈락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의외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의외의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는 게 목표였다면 여기서도 대결 방식 외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 스포츠맨십을 지키면서 경쟁을 한다는 것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MDb 평가를 보면 미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아주 사소한 갈등이더라도 지나치게 과장해서 갈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지컬백은 좀 다르다. TV쇼인 줄 알았는데 스포츠 경기를 보는 기분이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갖추는 게 보기 좋다. 한국인들의 시선은 뭔가 특별하다는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도 오징어 게임이 글래디에이터를 만났다는 제목의 리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디스토피아 스릴러에 나올 것 같은 초인간적인 출연진이 잔혹한 미션들을 수행하는 내용인데도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 출연진은 근육 칭찬에 수줍어하고 서로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띄워준다. 레슬링, 씨름, 이종격투기 등 특정 운동 종목의 규칙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 매달리기, 공 뺏기 등 단순한 경기들이 펼쳐진다는 점도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안나 린더스파처 기자는 넷플릭스 닌자 전사와 오징어 게임의 팬들은 한국의 리얼리티쇼 피지컬백을 꼭 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2021년 잔인한 서바이벌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선보였던 한국의 넷플릭스 시리즈가 이제 단 한 명의 승자만 있을 수 있는 극한의 경쟁에 대한 새롭고 매력적인 쇼를 만들었다.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서로 다른 10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3억의 상금을 놓고 대결하는 새로운 쇼이다. 피지컬백은 스포츠맨십의 경쟁과 오징어 게임의 불길한 분위기를 결합하여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며 극찬을 하였고 같은 독일인이면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플로리안도 주목했습니다. 마리끌레어 잡지에서도 피지컬백을 소개하면서 참가자들의 면면을 일일이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대단함을 이야기해주는 전에 없던 관심을 보였고 와투와치 미국판에서는 피지컬백의 퀘스트 하나하나의 규칙 룰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를 더 많이 포함시킨 시즌2를 만들어달라는 네티즌의 반응이나 남녀 구분 두지 않고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실사를 보는 줄 알았다는 반응과 한국 예능은 생전 본 적 없었지만 한 번 보니 푹 빠졌다는 사람들, 생존 게임을 하면서도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것은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를 하며 경기에 임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신선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죠. 단순히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 인격을 무시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웃음과 재미를 줘야 사람들이 봐주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시청자들이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감성들이 결국에는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편견을 깼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피지컬백을 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컨텐츠가 계속해서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편견들을 깨워주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